안녕하세요, 염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두산 외야를 책임지는 선수이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건우 선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폼 판매량 1위에 빛나는 선수이자 많은 두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건우 선수는 1990년 9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던 박건우 선수는 동네 형과 테니스 공을 갖고 하는 야구를 통해 운명처럼 야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동네 야구를 즐겼던 형이 공원에 안 나오기 시작했고, 형을 기다리며 혼자 야구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던 어느 날 역삼초등학교 야구부 유니폼을 입고 온 형을 만나게 됩니다. 동네에서 같이 야구를 하며 형에게 라이벌 같은 경쟁 심리를 갖고 있었던 박건우 선수는 형이 야구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부모님에게 찾아가 나도 야구하고 싶어요. 형을 이겨야 해요 라며 야구를 시켜달라고 졸랐었다고 합니다. 프로 데뷔 후 왜 야구를 시작했냐는 질문에 던지는 공을 치면 멀리 나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아, 맞다. 같이 야구를 했던 동네 형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승부욕이 강했거든요 라며 당시 야구를 시작한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형 덕분에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한 박건우 선수는 처음에는 투수를 하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독님의 포수를 보면 시야가 넓어질 거야. 어차피 너는 나중에 포수를 할 체격이 아니니까 지금 포수를 하면 앞으로 야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포수를 맡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포수를 맡았던 박건우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유격수와 삼루수를 맡으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수중학교를 거쳐 야구 명문 서울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동기였던 유격수 안치홍 선수와 함께 팀의 내야를 책임진 박건우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참가한 대통령배 결승전에서 두 번의 송구 실책을 범하며 포지션을 내야수에서 외야수로 변경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참가한 대통령배 결승전에서 송구 실책 2개를 한 뒤부터는 내야 송구를 할 때 손에 땀이 나고 제구가 잘 안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알아보니 블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라며 포지션을 내야에서 외야로 변경한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포지션을 바꿨지만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 박건우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안치홍 선수와 함께 팀의 3, 4번을 치며 클린업 트리오로 활약하였고, 세계 청소년 국가대표팀에도 뽑히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허경민, 정수빈, 김상수, 안치홍, 오지환 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탠 박건우 선수는 공수주를 갖춘 오툴 플레이어라는 말과 함께 많은 프로팀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참가한 200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지명 전체 10순위로 두산 베어스 팀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외야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명을 받으며 두산 베어스 팀에 많은 기대를 받았던 박건우 선수였지만, 너무나도 탄탄했던 두산 베어스 팀의 외야진 때문에 1군에서는 딱 5경기만을 출전하며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시즌 동기였던 정수빈 선수가 외야 백업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백업 외야수 자리를 놓고 박건우 선수와 경쟁했었다고 합니다. 2009년 시즌 시작 전 백업 외야수로 고민에 빠졌던 김경문 감독님은 당시 2군 감독이었던 박종훈 감독님에게 당장 1군에서 뛸 수 있는 백업 외야수가 누가 있는지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당장 1군에서 백업 외야수로 요긴하게 뛸 수 있는 선수를 찾는다면 정수빈을, 미래의 주전 외야수이자 중심 타자로 성장할 선수를 원한다면 박건우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해주었고, 고민 끝에 뛰어난 수비와 빠른 발을 갖고 있었던 정수빈 선수를 선택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2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2010년 시즌에 부상을 당하며 부침을 겪은 박건우 선수는 이 시절 정말 좋은 선수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원래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날 전화가 오시더니 우리 아들도 1군에서 뛰는 거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실내 훈련장에서 울면서 스윙을 계속했었습니다 라며 풀리지 않았던 야구와 부모님 생각에 많이 울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정말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 시즌을 끝으로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 입대하게 된 박건우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블레스 증후군을 극복해내며 뛰어난 외야 자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군 시절 외야수를 볼 때 로진백을 뒷주머니에 챙겨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인지 편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송구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이 증상을 고친 것만으로도 군대에 일찍 갔다 오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며 군대 시절 에피소드를 말해 주었습니다. 좋은 몸 상태로 팀에 돌아온 박건우 선수는 2014년 시즌 전 이종우 선수가 NC 다이노스 팀으로 이적하면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최고의 외야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우 선수의 빈자리는 박건우 선수가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찰청 시절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만개한 민병현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이 자리를 차지하였고 박건우 선수는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비록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2군에서 보여준 뛰어난 활약으로 1군에서 점차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였고 2015년 시즌에는 두산 베어스 팀의 백업 외야수를 맡아 타율 3할 4푼 1리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 베어스 팀이 삼성 라이온즈 팀을 이기고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는 데 힘을 보태며 두산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경찰청에 있을 때 구단에 물품을 받으러 잠실에 갔었는데 주위에 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를 알아볼까 싶어서 약간 긴장했었는데 팬들이 저희를 보더니 저 사람들은 직원인가봐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한 사람도 우리를 몰라봤습니다 라며 당시를 회상한 박건우 선수는 이 우승과 함께 두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로 자리잡게 됩니다. 2015년 시즌을 끝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현수 선수의 자리를 차지한 박건우 선수는 프로 입단 후 처음으로 풀타임 주전으로 활약하였고 사이클링 히트까지 기록하며 프로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두산 베어스 팀이 한국 시리즈 2연패를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탠 박건우 선수는 이런 뛰어난 활약 덕분에 유니폼 판매량 1위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한 운명의 2017년 시즌. 이 시즌 타율 3할 6푼 6리, 안타 177개, 홈런 20개, 타점 78점, 득점 91점, 도루 20개를 기록했으며 두산 외야수 선수들 중 최초로 20-20 클럽에 가입하며 역사적인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활약 덕분에 2년 연속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박건우 선수는 WAR 스탯에서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하며 많은 관계자들과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외야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한 박건우 선수는 2018년 시즌에는 타율 3할 2푼 6리, 안타 159개, 홈런 12개, 타점 84점, 득점 79점을 기록했으며 팀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태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리즈에서 2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극심한 부진에 빠져버렸고 결국 두산 베어스 팀이 준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국 시리즈 부진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박건우 선수는 왜 아쉽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부족한 것을 보완해가며 내년 시즌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인터뷰와 함께 차기 시즌을 기약했습니다. 박건우 선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